64세 혼자 된 지 3년. 딸은 실버타운을 권했고 아들은 제 전세금을 노렸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 인생을 바꿀 전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월 23만원. 이게 대체 뭘까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딸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64세의 저는 식탁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수진아. 엄마가 짐이 되는 거 알아.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병원비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당뇨에 고혈압에. 우리 집도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가 많아서요. 사위 재호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청담동에 괜찮은 실버타운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요. 실버타운이요?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세요. 또래 친구들도 많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월 280만원인데 보증금이 2억이에요. 어머님 집 처분하시면 되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평생 모은 전세금 2억 5천만원과 국민연금 월 80만원으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길 처지가 됐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봐요.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실버타운 얘기요. 민수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래? 네. 그래서 엄마 전세금 중에서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어차피 실버타운 가시면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남는 돈 놔두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이 자식들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에서 무흙 냄새가 안 빠졌던 20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다음날 동네 주민센터에 세금 고지서 때문에 갔다가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월 임대료 23만원. 관리비 별도 약 7만원. 보증금 417만원으로 퇴거시 전액 반환. 1인 가구 전용 원룸형. 응급벨,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맞춤 시설 완비. 저는 전단지를 뜯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30만원이면 연금 80만원에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417만원도 제 예금에서 충분합니다. 남는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쓰고도 매달 20만원씩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의 전세금은 그대로 제 것으로 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복지주택이요? 수진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쪽방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LH에서 운영하는 제대로 된 주택이야. 엄마 어제 견학도 다녀왔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거기 가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 제대로 못 모신다고 손가락질 받아요. 민수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런데 가지 마세요.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너희 집은 방도 없잖아. 그럼 실버타운이 낫죠. 체면도 있고요. 체면? 누구 체면? 너희 체면이지 엄마 체면은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엄마 결정했어. 복지주택에 들어갈 거야. 엄마. 그리고 말이다. 너희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도 이제 접었어. 네? 엄마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고 너희는 너희 돈으로 살아. 알겠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주일이 되었습니다. 32제곱미터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응급벨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있어 안전했고 1층에는 주민 공동식당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김영희예요. 저는 박순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4살이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자식들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그럼 왜 여기에?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요. 순자 씨는요? 저도 똑같아요. 애들 눈치 보느니 제 돈으로 제 인생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지주택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침 7시 1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 3,500원. 오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 점심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내일 봉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봉사요? 네, 근처 요양병원에 가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날벗 대어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 나이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우리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괜찮아, 수진아.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재호랑 애들이랑 같이요. 그래, 와라. 주말 수진네 가족이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깨끗하고 좋아요. 재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엄마, 이거 드세요.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한 거요. 진짜 후회해요. 엄마를 돈으로만 본 거잖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 저 사업 포기했어요. 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할게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언제?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쏠게요. 엄마가 살게. 엄마가 며느리 될 애 처음 만나는 건데. 저희는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동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인사할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모은 돈으로 작은 꿈을 하나씩 이뤘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순자 씨, 옆동 미자 씨와 함께 속초도 가고 전주도 갔습니다. 영희 씨, 다음엔 제주도 가요. 좋지. 저희는 젊은 사람들처럼 셀카도 찍고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주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 완전 힙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 23만원 임대료, 관리비 7만원. 월 30만원으로 집을 유지했습니다. 실버 일자리로 월 30만원을 벌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원에서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30만원씩 저축했습니다. 1년간 모은 돈이 3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원의 전세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실버타운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보증금 2억에 월 280만원. 1년이면 3,360만원입니다. 전세금은 거의 날아갔을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존엄, 독립, 자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요.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니야, 올해는 외식하자. 엄마가 살게.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괜찮아. 엄마 요즘 돈 잘 벌어. 저는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명절 당일 수진네 가족과 민수 부부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따라드릴게요. 며느리 지은이가 제 잔에 음료를 따랐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어머님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처음에 복지주택 간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괜히 걱정했지? 엄마 잘 살고 있잖아. 네, 진짜 잘하셨어요.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사신대요. 독립적으로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봉투 4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용돈이야. 너희들 각자 50만원씩.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드려야죠. 괜찮아. 엄마가 번 돈이야. 실버 일자리 하면서 번 거야. 자식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효도는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에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집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간.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식에게 짐이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숨자시였습니다. 영희 씨 내일 등산 갈래요? 미자 씨도 간대요. 좋아요. 몇 시예요?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자유. 김자유 어때? 자유요? 응. 자유롭게 살라고.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팀장 됐어요. 잘했다. 축하한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독립하시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저는 지금 67세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월 23만원의 임대료, 417만원의 보증금, 그리고 2억 5천만원의 온전한 재산. 실버 일자리로 번 돈으로 작은 꿈들을 이뤘습니다. 제주도 여행, 도자기 클래스, 손주들에게 줄 선물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손자씨, 미자씨와 공원을 걷습니다. 영희씨, 우리 참 잘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복지주택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었습니다. 있잖아요, 언니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이막이죠.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월 23만원으로 찾은 존엄. 그게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눈치만 보시는 부모님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 자녀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 그것만이 진정한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월 23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문의는 LH 청약센터 또는 콜센터 1600-10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